다음 거를 주제로 가져 적절한 것은 16번입니다. 페이지가 42쪽이 아니라 몇 쪽이야? 32쪽. 자, 다음 거를 주제로 가져 적절한 것은 푸드 마케팅 나오는데요. 자, 푸드 마케팅은 refers to라고 나오고 있어요. 동사가 refer라는 게 나오는데 refers to는 이걸 직역을 하면 뭐뭐를 가리키다 라는 뜻이 되고요. 푸드 마케팅이라는 거는 뭐를 가리킨다. 근데 이게 말이 너무 어렵죠. 영화라는 것은 뭐 움직이는 소리와 움직이는 영상이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거를 뜻한다라고 해도 되죠. 리펄즈는 그냥 민즈랑 바꿔서 되죠. 리펄트는. 그래서 푸드 마케팅은 뭘 의미하냐면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어떤 종류의 활동, 뭐가 됐든 간에 활동인데 컨덕티드 하는. 컨덕트는 저기요. 얘는 엔간한 경우에는 그냥 두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럼 이 자리는 넌이 되겠죠. 행해지는 행동이야. 행해지는 활동이야. 근데 자 그러면은 엔간한 경우에는 두라고 하라고 했고 그럼 엔간하지 않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컨덕트가 원래 사전 찾아보면 이끌다, 지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은 부대를 이끌다, 지휘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끌다. 어미를 이끌다, conducted army, conducted an army, 혹은 troops, 부대를 지휘하다. 그리고 음악 얘기가 나온다면 역시 지휘가 되겠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컨덕터 이런 것들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과학에서도 특히 전기 얘기가 나오면요. 이거는 전기를 전도하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세 개가 아니라면 그냥 두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게 될 두가 아닌 컨덕트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앵간하면 그냥 분위기 신종추로 그런 데서 군대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악 정도 지휘된 그의 오케스트라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거 아니고 그냥 다 두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행해지는 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가리킨다. 근데 어떤 회사 얘기에서 어떤 회사냐면은 음식이나 음료수 마실 것이나 관련된 것들 아니면은 식당 업계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들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to encourage는 이건 목적이 되겠죠. 뭐만 하기 위해 북돋우기 위해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목적으로 그것의 제품들이 여기서 그것이라는 거는 A 컴퍼니가 될 것이고요. 단수라서 이치가 왔죠. 그 회사의 제품들을, 그 식당의 제품들을, 그 음식 회사의 제품들을, 음료수 회사의 제품들을. 그래서 박보검이 TV 나와가지고 코카콜라 마시는 것도 푸드 마케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푸드의 preference. prefer는 이거 더 좋아하다 또는 뭐뭐를 선호하다 이렇게 되죠. preference는 선호 또는 취향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취향 또는 선호.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취향은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할 것인가,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할 것인가, 찍먹을 좋아할 것인가, 부먹을 좋아할 것인가, 혹은 회를 좋아하나, 민초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음식 선호는 여기서 디벨롭은 발달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디벨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취향이죠. 눈에 안 보이는 거, 습관이나 취향이나 감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뒤에 디벨롭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그냥 생겨나다라고 해주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취향은 생겨난다. 근데 매우 어린 나이에 생겨난다. 주로 뭐뭐를 통해서 learning process이죠. 그러면은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아재의 취향이나 아재 입맛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 국물 요리 좋아하고 전골 찌개 무슨 탕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애기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 뜨겁고 맵고 얼큰하고 이런 거 애기들은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달달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근데 아저씨들은 그런 거에 학습이 되어서 그런 걸 많이 먹어봐서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과정을 여기서 학습이라는 꼭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once 한 번 그것이 생겨나고 나면 그래서 once they were
they are라고 합시다. they are. 음식 취향들이야. 요건 취향이에요. preferences라고 잡혀있기 때문에 음식 취향들이 한 번 생기고 나면 이거야? 이 원스는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일단 음식 취향들이 생기고 나면 설립되고 나면 만들어지고 나면 이 먹는 방식들은 습관들 패턴들은 다 뭐냐면은 difficult to change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맵고 짠 거 좋아해. 또 한 번 떡볶이를 좋아해. 내가 떡볶이를 안 좋아하게 되기는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예를 들면 있죠. 그러면은 근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음식에 대한 취향이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정말 중요한 영향력이에요. 여기 지금 키가 중요한이라고 나 지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키는 important 중요한 그 다음에 critical 치명적인 그럴 때도 봤는데 일단 중요한 very critical, crucial, vital 그리고 key 이렇게 5개는 중요한이라는 뜻으로 묶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멸수의 영향력이 아니라 중요한 영향력이에요. 중요한 영향력. 근데 언제냐면은 early development 초기의 형성에 있어서 발달에 있어서 생겨남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도 형성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음식 취향의 음식 취향이 초기에 형성될 때 있어서 부모님은 정말 중요한 영향력이다. 그래서 저기였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이 다 저기거든 파주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취향이 다 그냥 식물, 그냥 나물 같은 거 아니면은 그냥 고기야. 지금 저 빠져있죠. 해산물이 빠져있죠. 나는 어렸을 때는 회가 그렇게 맛있는 걸 몰랐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새우 알러지가 있어. 나는 새우가 그렇게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건지 몰랐어. 대학교 가서 알았어. 대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밴드 해가지고 뒤풀이로 회에다가 술 먹고 새우 먹으러 가고 새우를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안 먹어봤으니까. 그리고 근데 먹다 보니까 회가 진짜 쫄깃하고 시원하고 되게 맛있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음식 취향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치만 outside 자 외부 영향력이죠. 외부 영향력이라는 거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끼치는 영향력들이야. 외부의 영향력들은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요. 특히 중학교 혹은 아이인데 중간 정도 그리고 청소년기 그즈음 해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집에서는 엄마가 과자 군것질 못 먹게 했는데 친구들이 과자를 사줘 뺏어 먹으니까 맛있어 이런 식으로 청소년기에 아니면 그 중간 아동 단계에서 이때 외부의 가족 말고 외부 사람들의 취향이 나한테 엄청 점차적으로 중요해진다 생각해 주면 되고요. 푸드 마케팅은 이제 그런 관계에서 그러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만 나한테 영향이 됐었었는데 이제 친구들 그리고 TV에서 보이는 광고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 나왔었던 푸드 마케팅이 외부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초기 취향은 부모님한테서만 영향을 받지만 부모님한테서만 음식의 초기 취향이 생겨나지만 이제 외부 광고도 보고 보면서 이거는 무슨 맛일까 맛있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먹어볼까 이런 것들은 푸드 마케팅이 거기서부터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푸드 마케팅은 프로모트는 기본적으로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홍보입니다. 홍보하다. 그리고 승진시켜주기도 하고요. 제품을 프로모트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홍보하거나 아니면 할인 행사를 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프로모트는 뜻이 여러 개 될 수 있는데 홍보하다, 승진시키다 또는 할인 행사를 하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푸드 마케팅은 홍보하는데요. 굉장히 디자이어러블하게 자 디자이어 요거는 욕구하다, 욕망하다, 원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원할 만한 그러면은 음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자이어러블이라고 하면은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겠죠. 맛있는 음식. 맛있지만 굉장히 매우 맛있지만 건강에는 쓰레기야. 라면 같은 거, 치킨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제품들을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홍보한다, 알려준다. 탄산음료 같은 것도 알려준다. 치킨, 햄버거, 감자튀김, 이런 거. 자, the over exposure라고 되어 있죠. over는 exposure는 노출이야. 뭐뭐에 접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over는 한국어에서 과 어쩌구랑 거의 1대1로 매칭할 수 있죠. 그래서 과한 노출은 푸드 마케팅에 대해서 과하게 노출되는 것은 프레젠트 보여준다라는 거죠. 제기한다라는 거죠. 뭘 보여주냐면은 public health issue, 공공의 건강 문제를. 그래서 치킨 먹어, 패스트푸드 먹어, 탄수화물 먹어,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저게 전반적으로 젊은이들의 건강이 별로 안 좋아졌어. 그러면은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공의 건강 문제를 보여준다는 거죠. unlike 뭐뭐랑 달라요. like는 뭐뭐처럼이고 unlike는 뭐뭐와는 다르기. 토바코, 담배죠. 그리고 alcohol consumption, 술이죠. 그래서 담배하고 술과는 다르다는 거야. 음식은. 뭐가 다른가? 뭐 뒤에 보니까 young people do not need to learn. 어린 사람들은 또는 어린이들은 젊은이들은 배울 필요가 없어. 이런 음식들이 리워딩. 여기서 리워딩이라는 거는 뭐 보람 있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맛있는 거 저게 있죠. 맛있는 이런 음식들이 여기서 푸드 마케팅에서 홍보하는 음식들이 맛있다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어. 뭔 얘기냐면은 근데 지금 비교군을 담배하고 술로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난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교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생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뭐 여러분 중에도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 중에도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친구는 있을 법하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태어나서부터 나는 담배가 졸라 땡기는데 담배 뭐겠다 냄새 맡는데 맛있겠어. 그래서 피운 게 아닐 거야. 처음 한두 번 먹었을 때는 맡았을 때는 캑캑거렸을 것이고 술 맛없다고 뱉었을 거야. 근데 먹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야. 아까 얘기할 때 아재 입맛이 막 그거 뭐 탕, 전골, 찌개 막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익숙해지는 거. 러닝 프로세스. 근데 술이나 담배는 이런 러닝 프로세스가 필요해.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좋아하게 되려면. 근데 이렇게 푸드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기 할 수가 없어. 이런 음식에서는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졸라 맛있어. 건강에 쓰레기인 건 알고 있지만 굉장히 매우 디자이러블 하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일단 입에 대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야. 맛있는 걸 알게 될 순간. 그래서 저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을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음식의 맛을 좋아하게 되어 있냐면은 설탕이 많은 거, 지방이 높은 거, 그리고 단짠인데 지방도 많아. 이런 것들, 이런 음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보통 이제 저게 지방이 많은 음식, 삼겹살 먹을 때도 살코기 말고는 지방 조금 있어야 되고, 비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슈가, 단 거, 그리고 짠 거. 심심한 음식보다는 짠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내 생각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지방이랑 설탕, 소금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는 그 음식의 최고 존엄, 아이스크림. 유지방이랑 설탕을 섞거나 그러면 인간은 요거를 정신을 못 차려 먹어. 배부른 줄 모르고. 그래서 애기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면 그건 끝도 없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른 되면은 좀 입맛이 달라지거나 물려서 안 먹, 좀 줄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다 섞여 있으면 근데 저기죠, 건강에 안 좋지. 이런 거. 그래서 가장 흔하게 광고되는 음식들,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뭐 탄산음료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푸드 마케팅은 지금에서 정리를 하면은 푸드 마케팅은 음식과 관련된 회사가 벌이는 모든 활동인데 이것의 목적은 전부 다 음식의 판매가 잘 되길 바라면서 하는 거다. 홍보도 그렇고 드라마에서 누가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다 보고 나면은 이거 궁금하다. 뭐 아니면은 특히 요즘 드라마에서는 막 저기잖아요. 그 PPL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예전에 나 안 봤는데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뭔지 몰라요. 안 봤어요. 그죠? 뭔지 알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유인나가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치킨집에 콜라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치킨집인데 토레타로 가득 차 있어. 콜라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게 푸드 마케팅의 일종이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1번에 보면은 자, 푸드 마케팅에 관련된 그거였어요. 자, 푸드 마케팅이 들어가는 게 근데 거의 많이 들어가네. 그러면 다 봐야겠다. 자, 1번 팁스 조언들이에요. 근데 효과적인 효과적인 푸드 마케팅을 만들기 위한 조언들. 이게 푸드 마케팅은 맞지만 효과적인 걸 만든다? 이런 조언들. 요거는 느낌이 없고요. 2번. 자, consumer driven change in food marketing. 자, 푸드 마케팅은 맞는데 consumer driven change. 그러면 driven이라는 거는 저기요. 내가 차를 운전하다 이렇게 받는데 내가 차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driven이라는 거는 움직여지는 거. 소비자를 움직이는, 소비자에서 움직여지는 변화들이에요. 근데 푸드 마케팅을 하면서 소비자가 뭔가를 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3번에 자, 푸드 초이스, 음식 선택이 형성됨에 있어서 푸드 초이스, 위에서 나왔었던 푸드 프리퍼런스를 쓰는 거, 이거랑 같은 얘기가 맥락이 되겠죠. 프리퍼런스. 그래서 음식 선호도 또는 음식 선택을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푸드 마케팅의 영향. 푸드 마케팅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다가 친구들이나 푸드 마케팅 광고를 보고 그런 걸 선택하게 된다. 얘가 제 느낌이고요. 4번 보면은 새로운 전략이야. 스트래티지, 이건 전략들이잖아. 어떤 전략들이냐면은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들이다. 아이들에게 푸드 마케팅이 더 잘 되도록 향상시키기 위한,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새로운 전략들. 푸드 마케팅을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런 얘기 없었죠. 그 다음에 5번에 Ways to protect children.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인데요. 해로운 푸드 마케팅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 아이들을 지킨다? 이거 잘 모르겠고 답은 그대로 3번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고 단원경 보고 쉬고 나머지 단원 보고 심플하죠. 오늘 할게요. 자, 17번은 되게 쉬운 풀이죠. 자, when one or more lions merely, 자, 한 마리 또는 어쨌든 몇 마리가 됐든 상관없이 사자들이, 자, merely는 저기입니다. just나 only나 simply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그저 이런 뜻이야. 그저 걷기만 하면, 그저 걸을 때 wild beast, 영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양은 동물 얘기하는 거예요. 뿔달림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양 중에 그렇게 생긴 놈도 있어. 순한데 이거 봐요. 좀 못되게 생겨야 되는데. 이거 뭐지? 어쨌든 영양이라고 있어요. wild beast. 그러니까 양 중에 있는데 뿔달린 근데 걔네들은 raise their heads, 그들의 머리를 든다. 그래서 여기서 raise하고 구분해줘야 되는 거는 rise죠. rise는 자기가 떠오르다고. 그래서 써는 rise이고 이거는 목적어를 들다. 이거 구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들은 사자가 돌아다니기만 해도 머리를 이렇게 치켜들고 그 다음에 귀를 쫑긋거리고 그 다음에 스노트 코를 벌름거리면서 또는 오케이전에 때때로 스탬프 포어렉. 자, 렉은 다리이고 포어는 저기죠. 포어헤드는 앞에 머리라서 이마고 빅포어는 앞이고 그러면은 앞다리가 되겠죠. 그리고 스탬프 같은 경우는 도장을 찍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쿵쿵 소리가 나죠. 발을 부르다. 그래서 사자 또는 사자들이 어슬렁거리는 거를 보기만 하더라도 영양들은 머리를 들고 쫑긋거리고 쿵쿵거리고 벌렁거리면서 앞다리를 부른다. 쿵쿵거리기도 한다. 그러면은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이런 신호들은 herd, 이거는 물이에요. 때예요. 그러니까 저기 많은 영양 중에서 지가 사자를 봤어. 그럼 알려주는 거야. 저기 사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고를 주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경고하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은 내가 계속 밖에 난리를 쳐. 그러면은 저기서 알아채라고 하는 거야. 야, 여기 사자 있다라고 계속 벌름거리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영양은 아마 멈출 수도 있어. 그 계속된 벌름거리는 걸 돌릴 수도 있어. 킁킁거리는 거. 그래서 사자가 보이면은 계속 하는데 갑자기 멈춰버릴 수도 있어. 사자가 나랑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걸어다니면은 이 짓을 계속 하는데 사자가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요거를 멈춰.
다가오기 시작하면 멈춰. 그러면은 이전까지 엄청 시끄럽잖아요. 막 킁킁거리고 막 쿵쿵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시끄러운데 나한테 가까워지면 위험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막 갑자기 멈춰버려. 그러면은 그것은 이 멈추는 것은 저기 하는 거죠.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침묵의 웅덩이를 만든다? 그냥 확 조용해지는 거야. 그래서 효과적인 침묵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막 쿵쿵거려 그러면은 이제 알려주고 있어. 야 저기 사자가 있다 하고 여기서 알려줘. 그러면은 내 친구들은 저기 사자가 있구나. 아직은 안 위험한가 보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멈춰. 조용하면은 막 저기 할 거야. 시끄럽다고 뭐지? 갑자기 왜 조용하지?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지 저 새끼 잡아먹혔나?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진짜 긴장 타야 되겠다. 침묵하면 조용하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거 지금 콤마 찍혀 있는 건가? 아니네. 자극을 주는 지속적인 이런 경계를 시키는 킁킁거리는 그런 거였는데 특히 밤에는 소리가 더 잘 들리잖아. 그래서 계속 킁킁거리고 시끄러운 게 이렇게 들리다 갑자기 조용해지면은 왜 이렇게 싸하지? 뭐지? 이런 식으로 주의하게 되는 거. 소리를 내다가 오히려 더 조용하면은 집중하게 되고 그런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레이는 먹이죠. 먹이 아니면 피식자. 여기서 피식자라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피식자 여기서는 그 와일드비스트 얘기하는 거고요. 얘네가 잡아 먹히는 쪽이니까. 피식자들이 프레데터 요거는 천적 또는 포식자가 되겠죠. 사자들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 피식자들이 포식자들을 본다. 보통 보는데 걔네가 움직일 때까지 보고 그치만 그네들이 움직일 때 그쪽으로 다가올 때 그리고 계속 움직이면서 다가와가지고 지켜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조용히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불리면은 호기심, 큐리오시티 또는 매혹 이런 식으로 불린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 여기에서 퍼시네이션 요거는 매혹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노려보는 이런 식으로 부른다. 여기는 호기심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가올 때까지 다가오면 조용히 하면서 보는 거. 근데 다가오다가 사자가 갑자기 멈춰. 걷다가 멈춰. 그리고 아니면은 그 양들을 향해서 다가오기 시작하면 멈췄으면은 제가 저기 사자가 보이는데 내 쪽을 알아차렸나 보다. 아니면은 내 쪽으로 다가오나 보다 생각을 하면은 그 영양들은 갑자기 발을 부르기도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시 쳐다봤다가 그리고 저기 하는 거죠. keeping the distance 거리를 유지하는 거야. 사자하고 지들하고 사자 사이의 거리를 한 50m 정도로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가만히 있으면은 사자가 야금야금 하다가 잡혀먹을 수 있죠. 아니면은 대놓고 도망가면은 사자가 또 작정하고 쫓아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간 보는 거야. 50m 정도를 유지하면서 얘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올까 안 올까 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약간 간 보는 거.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을 보면은 뭐가 좋냐면은 저기 하는 거죠. 그 천적의 사자의 시야를 계속 이렇게 지켜볼 수 있어. 걔가 저기 있구나. 근데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면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 그러면은 주의시킬 수가 없어. 안 보이면은 너무 내 등 뒤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간 건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내 눈에 보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야. 그래서 걔네 천적의 포식자를 계속 시야에 두고 그러면은 이거는 주로 안 보일 때 눈에 보이는 게 낫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게 안 보여? 숨겨져 있어? 그러면 이게 더 위험한 거야. 이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차라리 시야에 놓고 제가 됐다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다시 그때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다가오면은 다 도망쳐 이런 식으로 알려야 되잖아. 그래서 시야에 아예 두는 거 계속 대조적으로 이제 그 피식자들은 얘네 먹이들은 거의 따라가지 않아. 와일드워 여기 그 야생의 개들이고 하이에나. 근데 얘네들은 저기거든. 헌트 오픈리라고 되어있죠. 오픈리 여기서는 대놓고라고 봐주면 되겠어요. 대놓고 사냥하는 야생의 개들이나 하이에나들은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다. 근데 사자 같은 경우에는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확 잡아먹는 그런 식으로 대놓고 사냥하는 게 아니라 몰래 좀 약간 좀 음흉하게 사냥하기 때문에 얘네는 좀 간을 봐야 돼. 근데 얘네는 그냥 잡으려고 온다? 그럼 너무 대놓고 티가 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도망쳐 하면 되는데 사자는 조금 간을 봐야 돼. 그래서 이런 짓을 한다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는 저기죠. 와일드 비스트라는 영양 얘네들이 잡아먹히는 쪽이야. 얘네는 아마 초식동물일 거야. 그러면은 육식동물한테 잡아먹힐 텐데 여기서는 주로 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야생의 개들이나 하이에나 애들한테는 다르게 반응을 하고 사자한테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천적의 종류에 따라서 이 영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뭐 대피하는지 도망치는지 또는 뭐 반응하는 거 봐주면 되겠죠. 자, 1번에 천적을 관찰해야 될 중요성. 얘네를 안 보면은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시야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얘네 약간 세모. 그리고 2번 Defenses of wild beasts against their predators. 그들의 그 영양들이 천적들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들. 얘가 느낌이 잘 있는데. 자, against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맞서는 그런 느낌이야. 맞서는. 그래서 fight with A라고 하면은 요거는 직역 번역을 하면 저게 되죠. A와 싸우는 게 되죠. A와 싸우는데 A와 싸운다라고 하면은 걔랑 같은 편이 되어서 싸우는 건지 걔랑 치고받고 싸우는 건지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도 그게 둘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A랑 아예 맞서 싸우는 거면은 against를 쓰면은 얘랑은 저기다 다이다이 뜬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appropriate distance 적절한 거리야. 근데 영양을 사냥할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거리감. 근데 요거는 언급되긴 했는데 요게 주제는 아니다. 그 다음 4번에 reason for decreased population 영양의 줄어든 개체수 그 이유. 얘네가 왜 줄어들었는가? 이거 안 나왔어요. 5번 different hunting technique for different predators. 다른 천적들에 대해서 different hunting technique이 아니죠. defensive이면 차라리 여기 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디펜싱이 됐으면 여기 차라리 됐을 텐데 헌팅이라서 얘가 안 되죠. 다른 거는 괜찮은데 답은 그대로 2번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고요. 1분 정도 단어 본 다음에 단어 시험 보도록 하죠. 자, 18번은 음악 얘기가 나오는데 뭐 되게 재미있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국가관 또는 정체성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생각이야.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민속 음악이 민속 음악 여기서부터 일단 느낌 잘 안 오죠. 그래서 앞에 요거 주어하고 뒤에 문장하고 나오는 거 얘는 뭐 동격의 대시다. 요거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뭐뭐라는 생각은 민속 음악이 산물이라는 생각이야. 산물. 산물 또는 결과라고 생각 해도 돼요. 그래서 민속 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자연적인 것의 결과라는 생각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자 플레이하고 파트가 왔어. 플레이 무슨 형용사 오고 파트 아니면 롤 같은 거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한 역할을 하다 이런 표현을 또 봐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임포턴트 번역으로 와요. 그래서 다시 민속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데 어디서 했냐면은 in the rise of 무엇의 부상이야. 무엇이 떠오른 거예요. 무엇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뭐가 생겨났냐면 musical nationalism 음악적인 nationalism 요거는 음악적인 거고 그 다음에 national 요거는 국가네. 무슨 요거는 국가주의. 그러면은 음악적인 국가주의.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국가주의라고 하면은 저기잖아요. 나라마다 다 다르다라고 일단 받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주의면은 개인은 개인의 것, 이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 국가주의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것, 저거는 니네 나라의 것. 근데 이게 음악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악이 따로 있고
뭐 한국의 음악이 따로 있고 일본의 음악이 따로 있고 중국의 음악이 따로 있다. 나라마다 음악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나라마다 음악이 다르다는 요거의 생각으로 갔다. 자, 다시 민속음악은 민속음악은 그러면은 뭐 판소리 막 이런 거 사물놀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줍시다. 근데 이거는 자연에서 왔어.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민속음악은 그냥 원래 생기는 거야.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생겨난 거야. 그리고 민속음악이라는 거는 나라마다 음악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이게 떠오르게 되었어. 아, 민속음악은 그냥 애초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야.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국가마다 음악이 다르다라는 것에 뭐 나라마다 음식이 다르고 복장이 다른 것처럼 나라마다 똑같이 음악도 다르다. 요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거 위치라고 바꿔도 되겠죠? 접속사하고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무슨 역할이냐면은 뭔가 생각들의 복합체 엄청 막 너무 복잡하게 얽힌 것 이런 것들의 부분이야. 일부분이야. 근데 뭐냐면 낭만 국가주의 국가 낭만주의, 낭만적 국가주의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뭔지 몰라 상관없어요. 낭만 국가주의의 뿌리에서 왔다. 뭐 그냥 음악이랑 낭만적인 거랑 그냥 같이 간다 봅시다. 이게 뭔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에서 여기 지금까지 뭔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라마다 음악이 다르다. 요것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에서 민속음악은 아까 나라마다 다른 거 나라마다 다른 민속음악 요거를 봤잖아요. 민속음악은 뭘로 여겨졌냐면은 표현으로 여겨졌는데 purely human 지극히 혹은 순수하게 인간적인 이런 것으로 여겨졌대. 옛날 독일 낭만주의에서는 그 민속음악이 포크송이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여겨졌대. 근데 여기서는 또 저기죠. 왜냐면은 민속음악은 나라마다 달라야 된다는. 그럼 자연적으로 나라마다 음악이 달라야 된다네. 근데 인간적인 거는 나라로 나뉠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미국 사람도 인간적일 수 있고 일본 사람도 인간적일 수 있고 한국 사람도 인간적일 수 있잖아. 근데 모두가 인간이라는 거는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데도 국가주의로 갈라진대. 나라마다 다른데. 자, 그러면 뒤에 일단 봅시다. 그러나 being universal 요거는 보편적이라는 뜻이고요. universal 요거는 전 지구의 우주의 막 이런 건데 여기서는 common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다 보편적이 되는 것 대신에 흔해지는 것 대신에 다 같아지는 것 대신에 그 표현은 뭐로 여겨졌냐면 여기서 그 표현이라는 거는 그냥 민속 음악으로 가지고 되겠죠? 민속 음악은 뭘로 여겨졌냐면은 다른 것으로 여겨졌어요. 다른 것으로 여겨졌어. 자, 여기 동사예요. 그냥 다르다. 그리고 이게 various 요걸로 바뀔 수 있다. 다양한 것으로 여겨졌다. 한 나라에서부터 다른 나라까지 나라마다 다른 것으로 여겨졌다. 자, 민속음악은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인간적인 거는 나라마다 또 다 달라. 그러면은 나라마다 음악적인 국가주의가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다 인간적인 음악이지만 얘네도 인간적인 음악이고 얘네도 인간적인 음악이지만 나라마다 인간적인 음악의 표현이 다 다르다. 그리고 민속음악은 뭐뭐로 여겨졌냐면 또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죠. 요거죠. 똑같은 놈이죠. 그래서 민속음악은 뭘로 여겨졌냐면은 reflection 반영으로 여겨졌어. 특정한 신비스러운 특성으로 여겨졌어. 그러면은 나라마다 민속음악이 달라지니까 민속음악은 특성이야. 요거는 국가마다 다 달라지는 거야. 특성이니까 다 달라야 되죠. 요거는 국가주의로 가야 되죠. 그래서 나라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이게 신비스럽게 어떻게 한국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전에 어떻게 판소리 뭐 이런 게 한국스러운 게 담겼을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사람들의 신비스러운 특성이 담긴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times immemorial 요거 아까 외웠던 단어죠? 아득한 옛날 아득한 옛날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비스러운 특징 그리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막 이런 게 다 담겨 있었다.
그리고 in the scheme. 요거는 스킴은 뭐 테마 또는 뭐 theme. 요거 아니면 이거 결국 주제라고 봐주면 돼요. 이런 맥락에서 또는 이런 주제에서 보자면은 분할은 인류의 분할은 인류가 여기서는 지금 저기죠. 유니버설인데 맨카인드가 보편적이었다가 이제 네이션으로 나뉘었어. 보편적이었던 거에서 이제 국가로 나뉘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연적인 그냥 사실이야. 다 원래는 똑같았는데 나라 나뉘어지기 전에 그냥 인류였고 유니버설했고 커먼했는데 이제 국가별로 나뉘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사실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사실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음악이 달라지는 게 자연의 산물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나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나라마다 음악이 다르고 이 민속 음악은 나라마다 다른 민속 음악은 자연의 산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인공적으로 쪼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뭐뭐라고 이야기가 됐냐면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어. 그것만의 이제 오분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또 이제 그 달라지는 거, 나라별로 달라지는 거. 그래서 뿌리 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국가주의로 간다라고. 모든 나라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주의로 간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혼이라고 불린다. 그 다음 민속음악은 뭐뭐라고 믿어졌냐면은 가장 명백한, 가장 분명한 표현으로 여겨졌는데 네이셔널 캐릭터, 국가적인 특성의 표현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요거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야. 근데 insurance in marination 요거는 소중히 간직하다 그렇게 나와있죠. 요거 뭐 저번에 봤었던 뭐 treasured 소중히 여겨지다, cherished 소중히 여겨지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소중히 여겨졌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거 이 문장 하나하나에 되게 얽매이면 안 되고 그냥 음악은 나라마다 다르다. 근데 나라마다 다른 음악은 인공적으로 누가 쪼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연적으로 다른 나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누구는 산골짜기에 살고 누구는 넓은 데 살고 누구는 뭐 강 너머에 살고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음악도 다르게 나온 것이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보면은 1번에 The belief 믿음이야. 근데 무슨 믿음이냐면 음악이 음악이 독특하다라는 믿음이야. 유니크하다는 믿음이에요. 근데 뭐뭐에 따라서 정의하냐면은 휴먼 빙 개개인에 따라서 독특하다. 이게 네이션즈였으면 요게 답이었죠. 요거에 따라서 독특하다는 믿음. 근데 요게 아니죠 지금. 그 다음에 옵스테클 이건 장애물이야. 장애물인데 그 콜렉팅 수집하는 거 그리고 민속 음악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에 장애물이야. 어려움이야. 근데 그런 얘기 아니죠. 지금 뭐 수집하고 보존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죠. 자, 프리저브 이거 보존하다는 저번에 그 3개 저 다음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3번에 오류인데 음악을 무언가 공통적인 것으로 보는 것에 오류. 음악은 공통적인 게 아니라 나라마다 달라.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제는 아니야. 여기서 에러가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뭐 잘못 봐가지고 생겨나는 오류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저거지만 4번에 디퍼런스 차이점들인데 뭐랑 차이점이냐면 민속 음악과 클래식 음악 고전 음악들 사이의 차이점. 근데 클래식 음악은 나온 적도 없어. 답은 5번인 것 같은데 혹시 봅시다. 자, 민속 음악이 국가적인 정체성을 대표한다, 반영한다, 보여준다라는 관점. 얘가 제일 비슷하죠. 민속음악 얘기가 나왔고 민속음악은 나라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체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답은 5번이고요. 19번 드라마틱 플레이. 이것도 중간에 조금 그 장애물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냥 최대한 쉽게 설명했습니다. 자, 드라마틱 플레이 연극 놀이야. 애들이
아 저게 어렸을 때 뭐 엄마 놀이 아빠 놀이 뭐 소꿉놀이 하면서 노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연극 놀이는 제공해 주는데요. 리스크 프리 스테이지 위험이 없는 무대를 제공해 줘. 근데 그 안에서 그 무대에서 애들은 탐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실험들과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고 얘네들의 기술을 평가해 볼 수 있어. 그리고 더 해보기도 하고 바꿔보기도 하고 환경 그들의 자신만의 방식으로 첫 문장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어. 자, 소꿉놀이를 한다는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서 애들이 저기야 나 엄마 내가 아빠고 네가 엄마 얘기하자 얘는 자식이 좀 하고 놀아. 그러면은 생각들을 가지고 탐험하고 실험해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지가 아빠를 한다라고 했으면은 자기네 집에서 봐왔었던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를 하겠죠. 만약에 집에서 아빠가 막 되게 애처가야. 들어오면 엄마한테 맨날 뽀뽀해줘. 나 출근할 때도 맨날 뽀뽀해. 그러면은 지가 보고 배운 대로 할 것이고. 그리고 맨날 아니면은 집에서 맨날 아빠가 피곤해. 그러면은 지도 봐왔었던 피곤해요 그런 모습을 연기를 하겠지. 근데 이제 근데 보니까 이게 싫어졌어. 피곤한 아빠가 싫어. 그러면 나도 좀 뭔가 애랑 잘 놀아주는 아빠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자기 생각을 가상의 자식하고 소꿉놀이에서 놀아주면서 탐험하고 실험을 해보는 거야. 이러면 애가 좋아하겠지? 해봐. 테스트도 해봐. 그리고 애랑 뭐하고 놀아주면 좋아할까? 놀이동산 데리고 가면 좋아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 기술을 평가도 해보고 그 다음에 환경을 더하거나 바꿔보기도 해. 어떤 애가 자기는 중간 정도 집이야. 그러면 이걸로 같이 실험을 해보는 거. 환경을 바꿔봐.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한 걸로 막 설정을 했어. 그러면은 하루에 한 끼는 다 라면을 먹어요. 아니면 하루 두 끼밖에 못 먹어. 그런 식으로 그런 설정을 깔아놓고 소꿉놀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잣집으로 설정을 바꿔.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스테이크를 썰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부잣집 요리가 스테이크밖에 없어. 그래갖고 아점저로 스테이크를 썰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환경을 바꿔보는 거. 그런 식으로 연극놀이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다. 해본다.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역할놀이라는 게 저기죠. 자기가 역할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는 거잖아. 역할놀이에서 애들이 연기를 한다. 자, 에젤프는 얘는 접속사인데요.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 할 때도 쓰이는데 이게 쓰였다고 꼭 가정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애들을 연기하는데요. 마치 걔네들이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이거는 그런 가정법이에요.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동사 1번 근데 다른 누군가처럼 액트 한다. 그리고 의미상으로 동사 2번 분사구문이지만 상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에 이리저리 저울질도 해보면서 연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걔네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이거 오늘 데일리에서 봤었던 거죠? 2가 들어가도 되는 안 들어가도 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도와줘.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도와줘.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맨날 피곤했었는데 지가 아빠 역할을 해보니까 아빠 역할을 하니까 가상의 아내한테 일하고 올게 물론 받겠죠. 근데 이제 바쁘게 일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쁘게 일하는 척을 해보니까 지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빠 왜 이렇게 맨날 피곤할까? 보면은 회사에서 일을 잘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 아니면은 상사한테 혼나. 이런 것들을 지가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관점에서 지가 상황을 분석해보는 거야. 지가 아빠를 가짜로 아빠를 해봤는데 이러면 아빠 돌아오면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 집에서는 지 아들의 관점으로만 봤었는데 아빠의 관점으로 상황을 분석해보니까 아빠 힘들겠다. 오늘 집에 가면 아빠 어깨 주물러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하는 그런 행동, 가장하는 것은 요거는 모든 몸짓도 다른 사람인 척 해야 되고 행동도 다른 사람인 척 이제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그 사람이었다면은 몸짓을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은 상관이 있는 연관되는 또 수반되는 이런 언어들입니다. 그 사람이라면은 이런 상황에 뭐라고 말했을까?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들
프리텐딩 요게 주어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거는 애들한테 연습을 줘.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요. 생각하는 연습을 줘요. 근데 divergently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divergently 이거 찾아보면은 그 발산하는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differently라고 받아주세요. 여기 나오는 모든 발산은 전부 다른 거야. 그래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준다. 그래서 만약에 걔네들이 아이들이 다른 것들을 저게 되는 거죠. 그들이 아닌 척 할 수 있는 다른 거인 척 할 수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as는 주어가 동사하면서 이런 표현이 됩니다. 다시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장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인 척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것들을 상상하면서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의 기회를 준다. 나는 아빠가 아니지만 아빠인 척을 하면서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는 집에서는 엉하고 동생은 아닌데 동생인 척을 하면서 보니까 동생인 척하면서 동생이 할 법한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동생인 것처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걔네들이 무엇을 어떻게 연기할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걔네들의 관심을, 걔네들의 주목도는 어디로 옮겨가냐면은 이 연극을 지들이 계획한 이 연극을 무대로 옮기는 것으로 옮겨간다. 근데 여기서 무대로 옮겨간다 해가지고 제대로 된 무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무대에 옮기는 거야. 같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실제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becomes more convergent래. 요거는 수렴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그냥 same이에요. 이거 비슷하다. alike same, same이나 alike 이런 관점으로 갑시다. 발사는 다른 거고 수렴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할지는 다 다르게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뭘 할지는 하는 방식은 똑같아지는 거야. 나는 우리 집 아빠랑 다른 모습을 연기해야지 라고 하더라도 자기 캐릭터가 전달되려면 목소리가 커야 될 거고 표정 연기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똑같은 거야. 무슨 역할을 하더라도 목소리가 크고 표정 연기가 잘 되고 행동 거지 막 이렇게 잘 하는 거는 다 똑같이 수렴한다라는 거죠. 창의성과 혁신은 아주 굉장히 rely on 어디에 달려있다. 자, rely on하고 depend on하고는 depend on 그리고 be dependent on 그 다음에 rely on, be reliant on 그 다음에 be up to 요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달려있다. 무엇에 의존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depend on, be dependent on, rely on, be reliant on, be up to 어디에 달려있다. each up to 그거 너한테 달렸지. 그래서 창의성과 혁신은 아주 굉장히 의존한다. 혹은 굉장히 달려있다는 거죠. 그 발산하는 사고에 다른 사고에 달려있지만 뭐냐면 창의성은 남들이랑 달라야 되잖아. 혁신도 남들이랑 달라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divergently 그 다른 사고에 달려있어. 그치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컨버전트 똑같은 비슷한 이런 생각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것. 어떤 연기를 할지는 네 마음이지만 그 연기를 잘 하려면 목소리 크게 하고 표정 연기하고 몸짓 연기하고 이거는 다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no wonder. 놀라운 일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죠. 요거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뭐가? 그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무슨 연구가 뭘 보여줬냐면은 그 역할놀이에서 상당한 시간을 혹은 연기 이런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낸 아이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준다는 것은 창의성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면은 얘네들은
다른 역할 하면서 막 별의 별 창의성을 다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거기 때문에 역할놀이를 하면서 창의성 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역할놀이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뭐 대충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1번부터 보기를 보면은 Limits of children's role play. 아이들의 역할놀이의 한계. 아이들 역할놀이 맞는데 한계는 이런 단점이 있다. 뭐 이런 건 안 나왔어. 그 다음에 2번에 마찰이야. 투쟁이야.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의 마찰. 이거 아니죠. 마찰도 아니야. 3번 Influence of role play on children's originality. 아이들의 오리지널리티 요거는 독창성이잖아. 창의성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죠. 아이들의 독창성에 있어서 역할놀이의 역할, 영향. 얘 느낌이 있는데 데리고 갑시다. 그럼 4번에 misconceptions. 오해예요. 오해. 잘못된 개념이에요. 근데 역할놀이에 대한 잘못된 개념. 뭔가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바로 잡아줬어.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차이점인데요. divergent 그리고 convergent. 발산하는, 수렴하는 다른 똑같은 생각들 사이의 차이점. 근데 이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둘이 어떻게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그대로 3번 잡아주고 가도록 합시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제일 쉬운 질문. With the general accessibility, general은 보편적인. 흔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유니크하지 않아. 흔해졌어요. 그 다음에 access는 접근이지. 그리고 뒤에 무슨 ability 이렇게 끝나는 거는 그냥 다 무슨 성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possibility, 가능성. accessibility, 접근성. 이런 식으로. 또 뭐 다른 거 모르겠을까? 생각나면 또 얘기하죠. 어쨌든 보편적 접근성이야. 학생 도서관에서 복사기의 접근성이 보편화가 되었어. 그러면은 학생들이 복사기를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서 학생들은 tend to 무엇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앞에서 정리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은 무엇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복사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툭하면 복사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관련 있는 자료들을 연관 있는 자료들을 나중에 쓰기 위해서 복사하는 경향이 있다. 좀 비슷해 보이면 그냥 복사해놓고 나중에 보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글씨가 너무 좋은데 관련 있는 자료를 나중에 쓰려고 복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들에서 학생들은 언제나 선택적인 것은 아니야. 그들이 복사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선택적인 것은 아니야. 선택적인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은 이거는 고르는 거죠.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걸 뽑아서 복사하고 이걸 뽑아서 복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선택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냥 무지성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이면 다 한다는 얘기예요. 보이면은 전체 다 해. 선택하지 않고요. 그냥 뭐랑 관련이 있어. 이 키워드가 들어가 그럼 다 복사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선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쓸모없는 자료도 종종 수집이 돼. 그리고 그것들은 그 당시에는 복사할 때는 중요해 보였지만 나중에 걔네들 이제 공부방에 이제 가지고 왔을 때 보니까 그냥 언급만 듣지 별로 나랑 상관이 없어. 아니면은 시험 전날이나 아니면은 에세이 이거 마감일에 보니까 나랑 그냥 키워드가 들어가기만 했고 별로 상관이 있는 게 아니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네? 하고 판단하는 거죠. 복사할 땐 중요해 보이지만 나중에 진짜 필요한 순간이 돼서 보니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자, 이노베이션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사하는 거야. 자, 이거 이렇게 봐줘야 되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에서 자료를 복사할 때 그들은 느낀다. 어떻게 느끼냐면 as if 아까 마치 모모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해낸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래서 복사를 했어. 자료가 생겼어. 근데 이게 내가 안 읽었으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갔잖아. 그래서 공부를 한 게 아닌데 자료를 가지고 복사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아 내가 뭔가를 해냈다, accomplish 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A표가 또 페이지 자, 그 복사된 페이지 몇 장 그들 노트북에서 이제 그냥 보여주는 거야. 정보를 보여주는데 뭔 정보냐면은 그냥 자, used to be 요거는 저거죠.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크고 두꺼운 책에 있었던 그 자료를 그냥 거기 있었던 자료다 하고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내가 지식을 알게 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책에 있었던 자료입니다 라고 그거를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저기 냉정하게 상황을 뜯어봤을 때 그 상황의 진실은 뭐냐면은 그냥 그 자료가 내 손 안에 들어왔다 뿐이지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거나 내가 공부를 했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상황의 진실은 뭐냐면은 nothing, 그 중요한 무언것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 중요한 무언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nothing significa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저거 하나 봐두도록 하죠. some, any, 뭐 every 그리고 no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thing, one, body, where 뭐 이런 식으로 조합되는 단어들 있죠? something, someone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되는 명사는 꾸며주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준다. 그래서 이거 거주되겠습니다. nothing significant. 중요한 아무것도 성취되지 못했다. 의미 있는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료의 그냥 위치만 바뀐 거야. 그래서 학생은 그저 가지고 있는 거야. 정보를 그냥 트랜스포터, 운송이 가능한, 운반이 가능한. 근데 두꺼운 책이 아니라, 크고 두꺼운 책이 아니라 그냥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걔네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 not하고 anything은 있으니까 이거 부정이죠. 그 어떤 것도 자료로부터 아직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그 정보의 내용은 그 복사된 정보의 내용은 그저 마찬가지로 똑같이 포리니아 외국이 아니라 낯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낯설어. 내가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도서관 책장에 꽂혀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낯설어. 내가 실제로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복사기 얘기가 나왔는데 학생들은 공부랑 관련이 있어 보이면 복사를 한다. 근데 복사를 하고는 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골라서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복사를 하고는 나중에 보니까 이거 별로 안 중요하네? 이렇게 간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쓸모가 없어. 그러면은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 보이게 되는 거죠. 자, 1번. 정보 접근성은 어떻게 되냐면 lead to, lead는 이끌다 이고 어디로 이끌다죠. 근데 이거 그냥 cause로 바꿔도 돼요. make로 바꿔도 돼요. 뭐뭐를 유도하다, 뭐뭐를 유발하다, 트리거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뭘 만들었냐면, 뭘 낳았냐면 저기 했어요. 정보 발전, 지성의 발전을 이끌었어.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본문에서는 해당이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이유들인데요. 무슨 이유냐면은 당신이 공부 자료를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공부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들인데 시험 뭐 끝난 이후에도 뭐 보관해라 뭐 이런 얘기도 안 나왔고 3번 봅시다. 포토카피 때문에 메터리얼 복사된 자료 not a sign of accomplishment. 복사된 자료는 성취의 징후가 아니다. 아무것도 얻은 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답이 3번인 것 같아요. 4번 부주의한 복사는 아마 그 범죄로 여겨질 수도 있다. 막 복사하다가 그거 표절이야 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너무 멀리 갔다. 그 다음에 5번에 복사기 컨트리뷰터 기여자인데요. 정보 확산의 기여자. 틀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안 나온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겠고요. 오늘 전체 진도는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